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전 시간에 이어가지고 법인세법 규정 공부하는데요. 전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되뇌어 보면서 오늘 해야 될 주제 한번 해보죠. 우리는 지금 현재 좌표를 잘 잡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뭘 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법인이 만약에 돈 벌었다면 세금 내야 되지 않습니까? 세금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절차랄지 구조를 배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우리 법은 간단해요. 법인이 거래 중에서 입금이라는 있잖아요. 요소. 순자산 증가액이라고 보면 그건 다 하고, 순자산 감소액이라면요, 송금. 이렇게 두 개를 측정해서 뺀 나머지를 과세 소득으로 봐서 세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렵지 않지 않느냐? 어렵지 않는데 우리 현재 세액을 도출하는 구조가 직접법에 의해서 도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직접법으로 입금 송금을 직접 측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왜 차이가 나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도출하는 구조를 가지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뭐가 발생됩니까? 세무조정이라는 게 발생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차이 나는 금액을 우리 세법의 입장으로 고치는 과정을 뭐라고 했습니까? 세무조정, 차이조정,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러면 그 조정한 결과물이 보면 네 가지가 나와요. 네 가지. 그래서 입금산입, 입금불산입, 송금산입, 송금불산입, 네 개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항은 뭐냐 하면, 이 세금을 내는 효과 중에 가산조정이 뭔지, 차감조정이 뭔지를 우리는 이해를 하고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금을 더 내는 효과는 입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산조정은 두 개.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그 다음에 차감조정. 그죠? 빼는 거. 그러니까 세금, 소득에서 줄여가지고 세금 덜 내는 거, 그건 뭐야?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요렇게 해서 뭡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간접적으로 뭡니까? 각사함연도 소득 금액을 구하는 구조를 살펴봤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학습을 뭘 했냐면,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 세무조정을 하는 방법을 잘 이해해야 되겠네. 그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차이가 나지 않으면 세무조정 합니까? 안 하죠. 그럼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 한다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차이가 나는 것을 조정하는데, 조정해서 표기하는 방법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무조정 방법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처음에 회사가 한 회계 처리를 보고 세법과의 차이가 난다면 조정해야 되겠죠. 누구의 입장으로? 우리 법인세법의 입장으로 조정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차이를 조정해요. 뭐 송금불산입이든 송금산입이든 조정하고,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차이 나는 금액이 어디에, 귀속이 어디에 됐는지를 밝히는 절차인 소득처분을 행해야 되겠죠. 그 소득처분은 별거 아니고요. 실질에 따라 과세하자는 개념이에요. 해당 차이 나는 금액이 밖으로 빠져나갔다면, 즉, 회사의 송금도 아니고, 그죠? 외부로 유출이 되었다면 그 자를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 누구니 해서 있죠. 귀속받은 자의 귀속에 따라 적절하게 소득처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 상여, 기타 소득. 이 세 개는 뭐예요? 추가적인 과세가 이루어지는 소득처분이라면, 기타 사회 유출은 뭐예요? 법인이랄지 단체, 국가에 기속된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럼 추가적 과세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참고로 좀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따라 가지고 과세된 소득을 보통 이렇게 이 앞에 인정이라고 붙어. 인정. 그래서 인정 기타소득, 인정 배당소득, 인정 상여, 인정 배당. 그래서 인정이란 말이 붙으면 그 소득은 번지수가 어디 번지수입니까? 바로 법인세법에 있죠. 소득처분에 따라 나타난 분여된 이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 바로 뭐야? 유출했을 때 기속을 알아가지고 소득처분하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속을 잘 모를 때가 있단 말이죠. 밖으로 빠져나갔는데 잘 모르겠대요. 잘 모른다면 어떻게 합니까?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지만 대표자 상의로 응징하는 이죠. 그런 페널티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 앞으로 기속이 모른다는 말만 있으면요, 어떠한 조정도 좋습니다. 하여튼 기속이 불분명이란 말이 있으면 무조건 뭐야? 대표자 상의로 처분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밖으로 빠져나갔는데 아이고 좀 FM을 했다가 뭔가 좀 부자연스럽고 좀 어려워. 즉 소득처분에 따라, 기속에 따라 밝히려니까 뭐야? 기속에 따라 소득처분하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더라. 그죠?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추가적인 과세를 할 수도 없고 해본들 실익이 없다고 봐서 무조건 추가적 과세를 하지 않기 위해서 묻지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하자는 저 9가지 항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그죠? 우리 봤듯이 접대받은 자한테 추가적으로 과세하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단절하고 그걸로 과세 종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한다. 그런 것들 우리가 배울 거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논점이 바로 사회 유출에 관한 얘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할만한데, 그러니까 귀속이 내부에 있는 거, 그게 조금 어렵죠. 그죠? 어렵다기보다는 처음에 좀 낯선 거죠. 왜 그러냐면, 유출은 영구적 차이거든요. 우리 법인의 자금이 딱 띠져가지고 밖으로 빠져나가서 그자한테 딱 귀속이 됐기 때문에 깔끔하게 끝났다 이거죠. 근데 유보라는 부분에 처음에 익힐 때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부에 있대요. 내부에 있는 건데 차이가 난대요. 그럼 그게 유보와 기타로 나누죠. 유보와 기타의 차이점은요,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자산부채의 차이는요, 유보가 되고 유보나 마이너스가 되고, 자본의 차이는요, 기타가 된다. 요거를 일단 딱 구분하고, 좋아요. 대부분이 자산부채니까. 자, 그런데 이제 입금의 유보와 송금의 유보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입금의 유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현재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산이 지금 뭐예요? 줄어져 있는 거예요. 자산을 올려야 돼. 부채를 깎아야 돼. 그런 차이가 있다는 표시가 뭐예요? 유보의 그죠?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부는 반대. 자산 부채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산이 너무 과세돼 있고 부채가 너무 과세돼 있으니까 뭡니까? 이거를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야, 지금 너 만들어진 재무 상태 그거 우리 세법하고 틀려. 야, 자산이 너무 많아. 깎아야 돼. 마이너스 부. 부채가 너무 적어. 올려야 돼. 마이너스 부. 이런 차이가 있다는 표시가 뭐예요? 바로 마이너스 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유보와 마이너스 부는 영구적 차이가 아니죠. 잠깐 차이 나는 거예요. 일시적 차이다. 그러니까 일시적이란 말은 뭐예요? 언젠가는 차이가 안 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대표적인 예가 수정유예 처리하거나 해당 자산 부채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없어지면 모두 소멸되면서 소멸되는 과정을 거치죠. 그죠? 소멸되는 과정을 뭐라고 했습니까? 추인 과정이다. 그래서 유보의 추인은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부의 추인은요, 유보로 추인되는 이런 소멸 과정을 거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멸 그러면 될 때까지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우리 세무조정 계산서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표 1부에서 유보 관리하고 또 가표에서는 뭐예요? 그죠? 세무상 자본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만들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해서 청산 등 할 때 있죠. 배분할 때 기준금액을 유지해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시간에 우리가 세무조정 계산서를 조금 한번 소개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이중조정 기억납니까? 동시조정이라고 불리는 거.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으면 훨씬 잘 들려요. 이중조정은 딴 게 아니라 이것도 간접법의 산물인데 회사 소득세,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대로 뭡니까? 우리가 회계 처리를 제대로 했지만 우리가 이제 저번에 했던 예시가 바로 뭐냐면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저 법인세법상의 그저 세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의 회계 처리로 본다면 전혀 차이가 없는 건데, 이 공정가치법으로 자산을 증하다 보니까 세법에 그저 자산 금액은 그게 아닌데 불구하고 정했으니까 그걸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관리하자고요? 소득 금액에는 영향이 없이, 그러니까 세금에는 영향이 없이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럼 감액을 일단 송금살인 잡고 뭐예요? 똑같은 동액을 뭐예요? 입금 산입해서 기타로 처분함으로써 적절한 자산도 관리하면서 소득 금액에는 영향이 없이 조정하는 기술적 조정, 이걸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중조정, 동시조정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조정이랄지 이중조정은 조금 많이 해보면 자꾸 늘어요. 자꾸 느니까 그때는 자꾸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전산세무 1급에서는 그 정도로
하고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살펴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결국은 법인 세무조정을 잘 하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회사의 회계처리,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세법의 입장, 그러면 차이 나는 금액 있죠? 차이 나는 금액, 차이 조정, 이게 바로 세무조정이죠, 그죠? 세무조정 되겠습니다. 세무조정한 방법은 우리가 지금 간단히 전 시간에 배웠는데요. 일단 회사의 회계 처리를 안다라고 가정하고 지금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 이걸 배워야 돼요. 그죠? 지금 이번 학습의 주제는 바로 여기에 오늘의 학습 주제는 바로 세법상의 입장을 공부한다 이렇게 봅니다. 세법. 세법은 이렇는데 회사는 다르구나, 차이 나는구나 이걸 이제 공부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입금은 조금 여러분이 낯설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송금은 되게 잘해요. 왜 잘할까요? 매번 돈 나간다, 그죠? 회사에 다니면. 매번 돈 나가잖아요. 뭐 사면 돈 나가고. 그래서 송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식 이상의 여러분의 지식이 있어요. 접대비 많이 쓰면 안 된대요. 뭐 그런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행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소득세법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연말정산할 때도 왜 좋으냐 하면 그죠? 뭐 교육비, 그죠? 교육비랄지 다른 공제 항목은 상식 이상으로 많이 안다고요. 근데 우리가 시험을 치거나 우리가 담당자라면 그 누구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관에서 다른 관을 봐야 돼요. 다른 걸 볼 수 있냐 이거잖아요. 같은 정보지만 보는 관점을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키우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업 할 거예요. 입금, 그죠? 입금 오늘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입금 한번 보겠습니다. 입금부터 먼저 공부합니다. 그럼 순서는 입금 배우고 당연히 입금 불산입 배우고 송금 산입 배우고 송금 불산입 배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지를 그죠? 그렇게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법인세법상에 있잖아요. 입금의 정의는 뭐냐 이렇게 어떻게 정의하는지 보겠습니다. 입금은 말 그대로 순자산 증가액이라고 정의합니다. 자산의 증가액이라고 정의합니다. 자산의 증가액. 그 다음에 여기에 뭐를 뺄까요? 입금 아니라고 하는 항목이 있다고 우리 법인세법상. 그래서 입금 아니라고 하는 입금 불산입 항목 있죠. 이걸 뺀 나머지는 전부 다 뭐야? 입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입금 불산입 항목은 뭐냐 하면 자산이 증가했대요. 하지만 이거는 뭐야? 두 가지가 가장 큰 개념인데요. 첫 번째는 자본거래. 자본거래. 자본의 납입을 자산을 증가했다고 세금을 매기면 자본이 부실해져요. 그렇잖아요. 자본 유입을 통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돈 들어오면 자산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20%를 하면 만원, 우리 주식 발행에 따라 만원 입금되었다면 세율이 20%를 하면 그러면 만원 들어오자마자 20% 세금 나가면 자본이 충실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본거래는 뭐예요? 자기 주식 거래 빼고는 배우게 되겠지만 전부 다 뭡니까? 과세되지 않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자본이 감소되는 자본거래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세법의 입장과 동일하다. 법인세법하고 회계기준의 입장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과세하지 않는 뭐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조세 정책 목적이죠. 조세를 통해서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우리 세법상의 유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과세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네요. 다음에 금액은 제한한다. 자본 출자 납입하고 뭡니까? 법인세법상의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뭡니까? 요거는 과세하지 말죠. 그 항목은 입금 순자산 증가액이지만 과세되지 않는 입장을 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그죠? 출자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세법은 이걸 어떻게 보냐면 똑같은 입장을 취한다 이거죠. 이거를 지금 뭐예요? 과세한다 안 한다? 과세 안 한다. 수익 안 잡았잖아요, 얘도. 그죠? 이 회계 처리가 어디에도 수익에 들어갑니까? 당기순이익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수익 아니라고 보니까 얘는 수익 안 잡았잖아요, 자본.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을 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입금의 범위 보겠습니다. 우리 법은 이렇게
입금의 범위를 대표적 항목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예시라는 말은 뭘까요? 그냥 특별한 아주 대표적인 예를 그냥 보여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항목이라도 우리 법에서 입금 불산입이 아닌 항목 중에 순자산이 증가했다라면 여기 없더라도 무조건 뭐야? 다 입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요, 여러분 시험에서는 대부분 예시하고 있는 그죠? 범위 내에서 출제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안에 거진 다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크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걸 좀 충실하게 하시면 뭐 어렵지 않게 할 거라고 봐요. 근데 개념적으로 약간 뭔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부분도 있으니까 잘 챙겨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거 쭉 배운다고요. 쭉, 그죠? 쭉 배우게 될 거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입금 있잖아요. 일반적인 입금 배우고, 그 다음에 간주 입금, 특수한 입금, 이런 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입금에 있죠. 1번 타자. 네, 바로 사업수익금액이라고 합니다. 사업수익금액. 근데 사업수익금액은 도대체 우리 재무회계상의 개념은 뭘까요? 바로 매출액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죠? 사업수익. 그죠? 내 하는 사업의 수익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세법에서는 매출액을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사업수익금액이라고 정의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사업수익금액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사업수익금액은 우리 법인세법상 사업수익금액의 정의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기업회계 기준상 뭐야? 매출액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해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단서가 붙죠. 그죠? 순매출액을 의미한다. 그래서 총매출액에서 매출 할인이 있으면요. 매출 할인, 애누리, 뭐 이런 환입 같은 게 있다라면 차감된 금액을 뭡니까? 우리 법인세법상의 사업수익금이라고 본다. 자, 이 규정의 의미는 뭘까요, 그러면 우리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은 순매출액 개념이잖아요. 총매출액에서 이런 매출 한입 등이 차감된 금액이 올라가니까 그 금액을 매출액으로 같이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이 말은 회사의 회계 처리를 그냥 매출 회계 처리를 회계 기준대로 하면 뭐예요? 똑같은 입장을 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면 총매출액은 100원. 그다음 매출 환입은 그죠? 20원. 그럼 순매출액은 80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 세법상 매출액은 뭐 얼마래요? 이거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수익금액은 이거다 이거죠. 이 금액이 이 금이다 이 말이잖아요. 뺀 나머지 매출 아니면 빼라 이 말이잖아요. 차감한 금액을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80이 우리 세법이 정하는 사업수익금액인데 회사가 매출액을 이걸 잡으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잡았으면 아무런 문제 없지. 근데 회사가 만약에 어떻게 해요? 그냥 총 매출액을 매출액으로 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법하고 괴리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세법이 볼 때 매출액은 얼마예요? 80인데 회사는 얼마 잡은 거예요? 100을 잡았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많이 계산되어 있는 거죠. 이걸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대로 했으면 조정이 없지. 시험은 그렇잖아요. 제대로 안 했다라고 하고 내는 거니까. 그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하나의 편견을 조금 깨트려 주세요. 편견이 뭐냐면 이 매출액의 정의를 의미합니다. 매출액에. 그죠? 이 편견이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들 우리 부산물이 나오는 있잖아요. 그런 제조기업 같으면 주산물도 있고 부산물이 있으면 주산물이 만약에 이렇게 볼게요. 돼지고기를 주로 뭐야? 돼지를 도축해서 돼지고기를 파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돼지를 잡으면 도축하면 부산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돼지 뭐 창자, 껍데기 이런 거 있죠. 어제 껍데기 먹었는데. 그래서 요새 왜 이렇게 인계동 껍데기가 이렇게 뭐 핫템이라고, 그죠? 다들 막 웨이팅을 하고, 그죠? 뭐지? 하고 한번 봤는데 몰라요.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 돼지고기가 있는데 돼지고기를 주된 산물로 하는 있잖아. 그런 업종이 있는데 그럼 돼지를 잡으면 뭐가 나와요? 껍데기랄지 상자. 네,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돼지를 팔아요. 그건 매출액인 줄 알아. 그럼 400번대 코드로 해서 뭡니까? 그죠? 뭐 4번 하나요? 뭐 제품 매출이든, 그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딸린 부산물 있잖아요.
창자랄지 껍데기 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런 것도 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보기 처리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거를 자비익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업의 수익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요. 영업수익 매출액 돼지고기 판 것도 매출 잡고 여기 뭐예요? 영업 부수수익이죠. 부수수익. 영업 외수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돼지 껍데기 팔고 한 금액도 뭡니까? 주된 매출액은 아니지만 영업의 부수된 수익으로 매출을 잡아야 된다고요. 영업 외수익이 아니죠. 영업 부수수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산물 매출은 420번 잡아야 된다고. 420번으로부터. 400번대 코드를 잡아야 되죠. 400번대가 매출 코드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회사가 이렇게 한 거야. 영업 수익은, 그죠? 100원, 여기 80원, 100원인데, 돼지 판금에, 그죠? 이거를 영업의 수익으로 했다면요. 영업의 수익으로 만약에 뭐 20을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회사는 매출액이 얼마 올라가는 거예요? 100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매출액은 얼마라는 거예요? 120이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세법이 생각하는 매출액은 120인데 회사의 계산액은요 100밖에 안 했으니까 20이 올라가야 되죠. 왜 이게 중요한 줄 아세요? 매출액을 가지고 한도를 끌어내는 시부인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접대비 한도 수가 같으면. 그래서 수익금액 한도가 있잖아요. 수익금액을 가지고 끌어모으거든요. 근데 만들어지는 매출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어진 매출액이 우리 세법이 정한 매출액으로 제대로 했다는 문제가 없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세법상의 매출액으로 뭡니까? 그거를 켜내가지고 조정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결국은 세무조정의 능력이다. 저번 시간에도 제가 계속 어떤 강의를 드리고 있냐면